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하노이에는 아직도 레닌 동상이 서 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쓰러졌던 레닌 동상이다. 화려한 꽃들로 둘러싸인 하노이의 레닌 동상은 베트남이 정치적으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말해준다. 레닌 공원은 요즘 젊은이들의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변모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을 입고 자라난 신세대들이다. Anh hay đến chỗ này không? Có, mình đến rất nhiều. Một tuần mấy buổi? Một tuần chắc là 3-4 buổi gì đấy. 레닌은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Anh có biết anh có quan tâm về Lenin không? Không. Thật sự là không. 좀 특별한 손님들의 방문을 앞두고 하노이는 살짝 들떠있다. 어느 미용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모방한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있다. Có xong kiểu đầu này con cảm thấy rất vui khi mình rất giống với chủ tịch của Triều Tiên. 트럼프 헤어스타일은 노랑머리가 포인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해 공짜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있다. Cái tóc của ông ấy trông nó đẹp, hợp với cái tuổi của tôi. 하노이의 미용실에선 벌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베트남 열대의 훈풍이 한반도에도 따뜻한 봄바람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평양 하늘에 동이 터온다. 주체 사상탑 옆으로 현대식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 평양 거리는 차들로 넘쳐난다. 중국 승용차에 중국 버스들이 평양 거리를 채우고 있다.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전기 자전거다.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다. 태발 밟지 않고 다니는 거? 그러니 옆에 밭들이가 나네. 네. 전기 자전거 아니고 저희는 그냥 그 일본에서 넘어오는 중고 자전거. 네. 그리고 최근엔 평양을 찾는 중국인 사업가들로 순환공항이 부쩍 분주해졌다. 거액의 참가비를 내고 북한 당국이 마련한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다. 시사기획창은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를 통해 북한 투자 설명회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중국어 통역이 흘러나오는 평양의 투자 설명회. 북한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이 마련한 자리다. 我国为了统一组织和指导管理经济开发区的开发工作，组织了对外经济省经济开发指導局，就是我们单位。 중국어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놓고 북한의 27개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라고 권한다. 如今我国的对外经济环境越来越好，朝鲜的并指出，为了发展经济，要总动员国家的人力、物力和技术潜能。 북한 대외경제성의 고위 간부가 중국어 통역을 데리고 직접 설명에 나섰다.
中国的经济科学也有经验，也有成就。 중국의 성공적인 개방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쓴다. 出入资都有资格，而且会保障有利的投资环境，保障投资商的安全，都让投资商安全投资。 研究这些政策。 북한 고위 간부 입에서 리스크, 메리트 등 북한에선 좀 생소한 영어로 된 투자 용어들이 술술 흘러나온다. 경제개발부에 담당하는 사람들은 유학파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북한에서도. 경제적 마인드가 있고 외국에서 물을 먹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면 리익 하던 게 이제는 프라피스 표현하고 위험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이제 리스크로 표현하고 이런 것도 약간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2015년 원산 금강산 북한 당국의 투자 설명회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열렸던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 설명회. 대형 행사장에 천여 명의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인 외자 유치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은 경제개발이라는 건 그건 쇼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쇼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국제 세미나를 계속을 해요. 2013년도에 외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개발하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14년도, 15년도, 13년도 벌써 해마다 국제 세미나를 했어요. 투자 설명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자를 유치할까 그런 세미나를 많이 조직을 했어요. 15년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진짜 이번에 우리 투자 설명회 참석했는데요. 참 우리 원산 금강산 여기 보니까 참 아름답고요. 참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진짜 우리 물도 맑고 참 좋습니다. 구룡 폭포를 부감하는 참관자들이 경치가 참 좋다는 덕담 수준의 말들은 많았다. 그러나 정작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3년 전에 투자 설명회를 중단하고 말았다. 네, 2016년부터 사라졌어요. 그게 2016년부터. 사라지는 게 뭐냐면 김정은은 이게 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더 서양화 경량화하면서도 또 미사일 개발해 놓은 걸 시험 발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겠어요. 한쪽은 계속 푹푹 쏴대면서 외국 기업들 들어가게 되니까 외국 기업들 무섭죠. 들어갔다가 뭐 자본만 다 날릴 것 같고. 근 3년 동안 중단됐다가 올 들어 재개된 투자 설명회.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달랐다. 解决不足的资金、产品和技术上的问题，这样能有效地提高出口量。 자금 부족, 기술 부족과 같은 북한의 약점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예전엔 찾아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북한은 항상 좋은 점만 자랑하고 항상 자기들이 부족하고 뭐 보여주기 싫은 거는 언급 안 하는 게 북한의 과거의 특징인데 과거의 그런 북한 방식으로는 그 외자 유치가 어렵고 외자 유치 하더라도 대부분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도 서서히 경제적 마인드를 바꾸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오픈해주고 그 상황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부족한 점을 메꾸어가지고 만들어가는 형태. 그게 어찌 보면 북한도 그 투자에 대한 원리를 아는 거죠. 이제는 외국 자본들이 그 특성도 아는 거고. 북한 내에 설치한 27개 경제개발구의 입지와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외국 투자가들이 좀 사업성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넣었다는 거죠. 근데 쉽게 표현하면 과거의 북한의 여러 가지 외국 유치에 대한 설명은 북한의 입장에서 그냥 설명했다고 하면 이번에 외자 유치에 대한 이쪽의 투자 설명에는 투자 기업의 관점,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하는 자본의 관점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담아가지고 설명했다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좀 알찬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북한 투자의 메리트는 낮은 임금이다. 업장에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물류비 다 상승하면서 임금 부문에서 북한의 경쟁 상대국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새로운 도시라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우측 관상을 또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북한 당국이 제시한 노동자 한 명의 한 달 최저임금은 30유로. 우리 돈 4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다. 최소한 북한이 지금 캄보디아 이런 적보다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외국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30유로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어디 가더라도 월 30유로짜리가 없어요. 대부분 100유로, 200유로, 300유로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마련했다. 많이 바쁘셔야 돼요. 운문대를 전하든가 그다음에 도덕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같이 뭘 좀 하고 싶다든가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선 북한 당국이 기업 운영에 간섭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부에서 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그 실질적인 운영은 기업의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운영 시스템이나 그 모델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조선에서는 기업의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 이것도 새로운 방식인데 이런 걸 같이 해보죠. 기업들을 모셔다가 거기에 안치시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해주고 하는 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식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투자자를 이른바 갑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우리가 보는保温部门있습니다. 이제 투자 문제에서 여기 해가지고 이제 대경 대상이 시장치 담당하는 기관에서 보건사도 최종 이 투자 문제 관련해서 호가를 주는 것을 우선시. 북한 외자유치 당국의 갑작스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자유치 활동을 재개한 시점에 주목한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직후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사실은 한 2년 동안은 거의 중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신년사 끝나지 말자 바로 그 경제 단위에서 구체적인 경제개발구에 대한 설명, 경제개발구는 대북 제재에서 이 돌파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개발구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외국 자본가들한테 투자 유치를 설명하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2월 말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제재 완화가 이뤄진다고 보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내년도가 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완성의 해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경제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를 보여줘야만이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그 성과의 업적, 성과,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집중해야 될 어찌 보면 마지막 해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경제 개발을 추진하려는 북한에게는 한 푼의 외화가 절실하다. 영국의 작은 항구 도시 블라이스에서 그 절박함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줄지어 늘어선 사람들. 블라이스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스파르탄스의 홈팬들이다.
영국 프로축구 6부 리그에 속한 클럽이다. 하위 리그에 속한 무명팀이지만 홈팬들의 응원은 뜨겁다. 그런데 좀 특이한 광고판이 눈에 띈다. Visit North Korea. 북한을 방문하세요라고 써있다. 별 생각 없이 광고판을 세웠는데 팬들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Well, it was strange because I meant to tweet details of our new sponsor before the match, but I actually forgot to complete the tweet. I got distracted. So I meant to announce it before the match, but during the course of the game I saw certain tweets were coming through with people questioning what our new advertising board was, and at that point I realised I hadn't actually done it. 이 광고는 영국에서 상당한 뉴스거리였다고 한다. We had all the UK national newspapers contacting us. They all wanted to know the story as you are now. We had all the local TV channels. We also had the BBC. We also had Channel 5 News and the independent news channels, as well as many others. You are the first that we have had from South Korea. 그런데 광고비는 얼마 정도 될까? We charge £100 for the advert to be manufactured, and it's £150 per year. 1년 광고비라 해봤자 모두 37만 원 정도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가 한 광고지만 북한 당국이 얼마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광고를 보고 북한 관광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How much are you aware of the Visit North Korea advert board? Oh, we've had plenty of television coverage and, of course, the advertising here, you know, so, yeah, quite interesting. Yeah. Would that advert make you want to visit North Korea? No. We know about North Korea, so I don't think it would make any difference at all as to how we look upon them or anything like that. Yeah.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는 제재 완화다. 이런 분위기는 평양의 밤하늘에서 감지된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화려한 불꽃놀이가 대동강변을 수놓았다. 축포가 오릅니다. 민족 최대의 공사스러운 광명성전을 건축하는 축포가 오릅니다. 유주의 조선의 성적 전진과 성성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김정일 동지의 팽해를 노래하며 축포가 터져오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은 북한에서 중요한 명절이다. 2월 16일자 신문들은 광명성절 기사를 머릿기사로 싣는다. 김정은 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진. 특이한 건 시간이 그날 0시로 돼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밤 12시에 참배하고 그 사진이 그날 아침 신문에 실린 것이다. 약간 특이한 게 그렇습니다. 그 전날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쵸? 새벽에. 예, 새벽 공시.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공시면 2월 16일이잖아요. 2월 15일 밤에 이제 좀 12시 이렇게 창간하시고 이렇게 신문을 내는 거예요. 이날 노동신문은 광명성절 기사로 그야말로 도배가 된다. 신문은 2면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탄생 용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된 소식과 3면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설을 편집했습니다. 광명성절 다음 날도 온통 광명성절 소식이다. 참배한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에서 간부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올해 광명성절은 특이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동신문 1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사라졌다.
몇 시에 참배했다는 언급도 없다. 올해는 왜 기념공전 참배극이 안 나오네요. 이북회에서는 이런 게 다 정치적으로 뭔가 이런 암시를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북한 분석가들도 무슨 중요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 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김정은 위원장이 금산 태양궁전에 너무 늦게 갔고 그 결과 결국 이제 제때 이제 사진을 노동신문에 실지 못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참배 사진이 실리지 못하게 되자 그 다음날 간부들의 참배 사진도 사라졌다. 올해 광명성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대동강변을 수놓았던 불꽃놀이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작년마다 2월 16일 김정일 생일날 저녁에 평양에서 축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월 16일 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생일이 이번엔 좀 소홀히 다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김 위원장이 어떤 북한의 미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장면도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김 위원장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생일날 이제 국내에서 자국에서 생일상을 받는 것도 포기한 채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시진핑 총서기하고 만나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1차 북미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상당히 대단한 각오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김정은 위원장이 청사진만 그리고 있는 북한 경제개발구의 미래 모습이 이곳에선 현실로 실현돼 가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해외 자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다. 베트남 단속반이 거리에서 삼성 간판을 철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10년 전 베트남 법인을 세우면서 삼성이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오전 8시 통근버스 행렬이 이어진다. 대형 버스만 820대가 투입돼 아침마다 직원 4만여 명을 실어 나른다. 인근 타이 응wen성 공장까지 더하면 근로자만 10만 명이다. 공장에선 24시간 휴대전화와 관련 부품들이 생산된다. 베트남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은 1년에 1억 5천만 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체 스마트폰의 절반에 달한다. Nhà máy ở Việt Nam thì cũng được đánh giá rất là cao trong số các hệ thống nhà máy sản xuất của Samsung trên toàn cầu. Ví dụ như là hàng năm thì Samsung cũng đều tổ chức những cái cuộc thi cho nhân viên của Samsung trên toàn cầu, cuộc thi kỹ năng gọi là Samsung Skills. Thì các đại diện từ các nhà máy của Việt Nam thì hàng năm thì cũng tham dự và hầu hết thì đều giành giải cao. 2017년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휴대전화 수출은 428억 달러에 달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 2,138억 달러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Tôi nghĩ rằng là tôi không biết là cái ông Kim Jong-un nghĩ thế nào, nhưng mà đứng cái góc nhìn mà tổng kết Việt Nam ấy, mà trong cái so sánh quốc tế ấy, và đối chiếu với hoàn cảnh của Triều Tiên ấy, thì tôi nghĩ rằng là cái mẫu hình Việt Nam nó có nhiều điểm có thể là gợi ý những bài học nó rất là, thì những cái hoàn cảnh phát triển ấy, có lẽ Việt Nam ấy về mặt quy mô, về mặt gọi là vị thế thì Việt Nam là có thể là rất gần với lại.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동행했다. 이 부회장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지난번에 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꼭 오라고 했다는 이유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김영철이든 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삼성이 베트남에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럼 저 사람들 왜 베트남을 가겠느냐? 여기 오면 이 사람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의 GDP 10%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수출품의 20%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얘기 있다라는 거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베트남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초현대식 시설을 자랑하는 빈페스트 자동차 공장. 베트남 최대 재벌그룹 빈그룹의 계열사다. Vingroup is the largest conglomerate in Vietnam. There are over 4 million customers who purchase product and services from Vingroup. Those people want the opportunity to drive a VinFast product. There is absolutely a market for VinFast automobiles and e-scooters. 독일 BMW의 엔진과 플랫폼을 들여다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자체 브랜드 자동차 생산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 기술자들과 현지 직원들이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준비가 한창이다. 몇 달 전 파리 모터쇼에서 베트남 최초의 자체 브랜드 자동차 2종류를 한꺼번에 선보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미스 베트남을 홍보대사로 내세워 국민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과시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홍보대사로 기용해 공격적이고 야심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10 years from now, we see VinFast being a household name in markets around the world. 인구 9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내수 시장. 아직은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이지만 소득이 점차 늘어나면서 곧 열릴 마이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When you think about Vietnam, there are a few things going on right now. We have increasing per capita income. At the same time, we have very low car ownership rates. When you take these two factors and add to that a dynamite brand like Vingroup, that's the recipe for success. That's the opportunity that we see moving forward. 과거 우리나라 재벌들이 외국 엔진과 차체를 들여다가 자체 브랜드로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길을 지금 베트남이 걸어가고 있다. 박물관에 가보면 30년 전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다. 하이퐁의 모습은 지금의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Và vì thế thì sau khoảng độ 10 năm, từ năm 1975
cho đến khoảng độ những năm 85 thì nền kinh tế Việt Nam khủng hoảng nghiêm trọng, bởi vì cái mô hình đó nó không tạo được động lực cho con người làm việc, và nền kinh tế đứng trước một cái cuộc khủng hoảng rất lớn và người dân rất là đói kém và không có sản xuất, không có thực phẩm, không có một cái gì trong nền kinh tế cả. Và đây cũng là cái câu chuyện rất là đặc thù của nền kinh tế xã hội chủ nghĩa nói chung.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Thì từ năm 1986 trở đi thì chính phủ Việt Nam, nhà nước Việt Nam chấp nhận sự tồn tại của tất cả các cái thành phần kinh tế, các cái nguồn lực kinh tế trong xã hội, và với cái quan điểm phát triển kinh tế theo kinh tế thị trường nhưng mà định hướng duy trì cái chính trị xã hội chủ nghĩa, và người Việt Nam, chính phủ Việt Nam gọi đấy là con đường đổi mới kinh tế. 지금의 북한처럼 무엇보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일이 시급했다. 1987년 외국인 투자 유치법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가 걸림돌이었다. 원수처럼 여기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관건이었다. Người Việt Nam không quên quá khứ, nhưng người Việt Nam cũng hướng đến tương lai. Và trong cái xu thế phát triển thì Việt Nam có một quan điểm, nhà nước Việt Nam có một quan điểm, đấy là Việt Nam sẵn sàng làm bạn với tất cả các nước trên thế giới.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서 걸림돌은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던 베트남군의 철군 문제였다.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철병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89년도에 베트남군이 이제는 그 철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91년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로드맵, 4단계 정상화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 미군 문제가 이제 논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제는 베트남의 임시 연락 대표부를 개설하게 됩니다. 투자에 물꼬를 튼 것은 바로 대우를 선두로 한 한국 기업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실망스러웠다고 한다. 공호성 장관한테 산업성 장관한테 추천을 해달라. 이게 둘을 추천을 받았는데 공호성 장관이 이제 추천한 사람은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30분에 왔어요. 그렇게 하고 오는데 서류를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의가 없다. 이래가지고 제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부 장관이 소개한 사람은 10시 정각에 오고 사료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한에이라는 회사예요. TV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오리온 한엘사. 1995년 대우그룹의 오리온 전기가 베트남 한엘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당시로서는 최대의 외국인 합작 투자였다. 한국 기업으로서도 성공적인 투자였다. 브라운관 공장을 우리가 파리하고 멕시코하고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유일하게 이익이 나는 데가 여기예요. 나머지 둘은 이익이 안 나고 손해를 봐서 크로스 시키고 이쪽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 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1988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만 4천여 건, 액수로는 3천억 달러가 넘는다. 외국인 투자는 베트남 경제의 한 구성 부분이고, 베트남 기업으로 우리 생각하고 자본 없고 자본 없이
대우를 해주고 또한 윈윈으로 성공되도록 협조해주고 또한 성공하면은 베트남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또 장려해주고 그런 정책이 시정 일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안심 놓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액은 1,400억 달러 정도로 전체 수출액의 71.2%에 이른다. 결국은 미국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외자 유치의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WTO 가입을 통해서 통상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도이모이 정책 도입 직후인 1987년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세계 최빈국 수준인 179달러. 그러던 것이 개방 30년 만인 2017년에 2,343달러로 10배가 넘게 껑충 뛰었다. Tiếp tục tăng cao với hơn trên 1,4 tỷ đô la trong 6 tháng đầu năm. Đây nó là những cái nguyên nhân lớn, đây là những nguyên nhân chính lớn để giúp cho thị trường chứng khoán Việt Nam tăng trưởng trong giai đoạn qua. Và cùng với đó là các cái nhóm ngành kinh tế có một cái sự phát triển mạnh, ví dụ như nhóm ngân hàng được hưởng lợi từ các cái chính sách và qua một cái quá trình tái cơ cấu, các cái công ty tập đoàn bất động sản lớn cũng có được cái sự tăng trưởng mạnh khi mà cái thị trường tín dụng của Việt Nam cùng với cái nhu cầu của người dân gia tăng trong năm. 북한과 베트남이 엇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90년대 중반, 베트남은 기회를 잡았고 북한은 기회를 놓쳤다.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본문에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사국 국교 관계를 개설한다고 돼 있거든요. 합의가 돼 있어요. 94년에 이미. 그 이듬해에 베트남하고 미국이 똑같은 합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하고 미국은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그해 8월에 상호 대사관을 개설을 합니다. 그때 이후 베트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때 합의가 성사가 됐으면 저는 지금 북한은 베트남 정도가 아니라 아마 태국 정도 뭔가 잘 할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앞지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싱가포르에 접근을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할 게 하나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and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like to see it go very quickly from the other side. 천천히 가는 열차 여행을 선택한 김정은 위원장도 서두를 게 없다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인 이유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받는 첫 번째 질문은 러시아 내통 의혹 특검에 대한 것이다. 바로 이 의혹을 파헤친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가 최근 미국 법무부에 제출됐다. In the end, I think the department understands they're going to have to make this public. I think Barr will ultimately understand that as well. 법무장관이 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요즘 미국의 톱뉴스거리다. 저는 베트남에서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이 분명히 그런 계산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년연설을 가르쳐장에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 보고서는 2월 말경에 나온다라는 게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론을 좀 다른 데로 돌려놓는다라는 이런 대통령의
계산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뉴스거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역사적인 제2차 조미슨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떠났다는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에게는 정상회담 자체가 국내적인 위신을 높일 수 있는 큰 호재다. 그 전에 그 카터가 1994년도 라진 선봉시 개방 때 이민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 대통령이었죠. 그것도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못한 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게 진짜 트럼프도 만나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야, 정말 우리 장군님 대단하시다. 김 위원장 역시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다. 두 정상 모두에게 내년인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해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내년이면 끝난다.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경제 제재를 풀어야만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집권 전략 속에 북한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거판에 분명히 이거를 써야 되는 그 처지고, 2020년 재선 대통령 이전에는 그 연락사무소 이상의 연락사무소 개설되고 그러니까 평화지대를 선언하는 거, 이런 진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고집하던 미국의 입장도 지난해 중간 선거 이후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여론이 좋았기 때문이다. 중간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미국에 조성된 여론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이 일반 시민사회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후반기 가도 북한 문제는 트럼프가 자신 있게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드라이빙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북한 핵 전문가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는 시사기획 창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국 정부에 이렇게 조언해왔다고 밝혔다. I have been trying to advise our government is sort of a three-step process. First of all, halt. Don't make it worse. Second, roll back. Actually make it better. And then third, eliminate. 해커 박사의 3단계 방안은 1단계 핵실험 중지, 2단계 핵물질 감축, 3단계 핵 제거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커 박사가 조언해준 3단계 방안을 받아들였을까?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3단계 방안 중에서 1단계는 완성됐다.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3단계 핵 제거는 앞으로 풀어야 할 최종적인 과제로 못 박아버린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가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So already we have no nuclear tests, we have no missile tests. The next thing is no more plutonium. And so North Korea in the past has actually frozen the operation of the reactor. Now it's time to kill that reactor. So I would see that's the next
very important step.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두 정상 간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이제 미국이 최소한 남북 경협,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이것은 미국이 저는 큰 부담 없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분석이 옳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선 비핵화 노선을 수정한 셈이 된다. 본격적인 남북 경제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미국이 애초에 보였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그마한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 가지고는 북한과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해볼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서울의 젖줄 한강. 한겨울, 여의도를 떠난 배는 얼음을 깨며 물살을 가른다. 시사기획청은 이 한강을 따라 서해바다로 나가보기로 했다. 신행주대교를 지나 멀리 김포대교 아래 물 밖으로 솟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나타난다. 이 앞에 지금 보이는 데가 지금 김포대교인데 그 아래는 수중보가 있어요. 그 보가 있어가지고 배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고. 하는 수 없이 배를 돌렸다. 자동차로 김포 전류리로 이동해 다시 어선에 몸을 실었다. 차오르는 밀물을 거스르며 배는 속도를 낸다. 멀리 오른쪽으로 파주 오두산 전망대가 보이고 희미하게 북녘 땅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만 더 가면 북녘에서 흘러오는 임진강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 너머는 유엔 사령부 관할 지역이다. 취재진을 데려다준 한강의 어부도 여기는 처음 와봤다고 했다. 여기는 오로 한계선을 지나왔어요. 우리가. 오로 한계선을 차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통 배가 올 수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조업을 여기까지는 못해요. 오로 찬정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글쎄요. 나도 지금 여기까지 나중에 저기 한번 북한 땅 있는 데까지 임진강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거기까지 오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우리의 강인데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 한강 하구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육로를 따라 가보기로 했다. 군부대의 협조를 얻은 뒤에야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 지점을 만날 수 있었다. 건너편으로는 경기도 파주의 오두산 전망대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앞을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한강은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임진강과 만나게 돼서 서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북한 쪽 괴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강은 강화도 즈음에서 또다시 예성강을 만난다. 고려시대 아라비아 무역선들이 병란도를 거쳐 개성으로 드나들던 곳이다. 우리의 바다인데 서울에서 배 타고는 갈 수 없는 바다가 서해 바다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제대로 된 평화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하노이 선언의 2항이라든가 몇 항에 그러니까 종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한강물은 기다리고 있다. 남쪽 나라에서 올라오는 설레는 봄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